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상장사들이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이맘때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이번에는 주주대표 소송을 본격화할 거란 예상이 나와서 특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이런 적극적인 주주활동, 투자자들은 환영할는지 일단 재계는 기업 벌주기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기주총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준비한다. 그래서 관련 편지 서한을 주요 기업들에 보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 늘 국민연금 주총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하는데요. 연금이 주주대표 소송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정영건 대표님 우선 주주대표 소송을 연금이 한다.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제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영미법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제도가 좀 발달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가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또는 뭐 행정이나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경우에 그 회사한테 이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라. 책임을 추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먼저 네. 서한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회사가 물으면은 뭐 종결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네. 않을 경우 이제 이 소송의 당사자인 주주가 직접 법원에다가 이 사람의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워가지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한 2005년도에 도입됐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 건수는 전체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요건이 까다로워서. 예,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상장 회사는 이제 100분의 1이면 괜찮은데 예.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요건도 까다롭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생경한 그런 제도인데 네. 모처럼 이제 국민연금이 좀 힘을 내서 기업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 소송을 하는데 우리 정영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장사의 경우에 전체 주식의 0.01%를 넘게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 그런 거잖아요. 10,000분의 1 이상. 연금은 이제 지분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연금이 많이 나선다면 이게 주주대표 소송이 활성화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김태희 교수님 이 네. 주주대표 소송 이제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활성화됐다 안 됐다 평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법에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정 대표님 말씀대로 예. 우리가 지금 민간 차원에서 예. 뭐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경영을 못했으니까 뭐 책임 묻는다는 거 뭐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일반 국민연금은- 투자자가 아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한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세워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이때 이 책임 묻는다는 게 그냥 경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시 묻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가 담합을 했네. 그 담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국민연금이 대표 소송을 해가지고 경영자한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그걸 법원에다 소송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대표 소송 문제랑 이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문제가 많이 좀 다르다 그렇군요.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의 경우는 상법에 근거를 두고 대표 소송을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 정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나선다. 물론 그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나서는데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기금운용본부라는 게 있고 네. 저희가 오늘 좀 얘기할 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네. 그쪽으로 뭔가 이 소송을 일원화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주주대표 소송을 국민연금이 본격화하려고 한다. 예. 이런 얘기인데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예.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으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됩니다. 그럼 그 기금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예. 그 기금을 운영하는데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기구군요. 그 돈을 굴리는 거. 네. 돈을 굴려서 이익을 내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법상에 기금운용본부 밑에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세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제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예,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입니다. 네.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하는 일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뭐 쫓겨는 주주권 이런 것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게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예. 회사 측의 추천, 노동자들의 추천, 그다음에 학계의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구인으로 형성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네. 이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여러 가지 세계 위원회 중에 한 곳인데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 하게 되는 데에 따른 문제, 뭐 기금운용본부가 이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수탁자 책임위원회, 예. 전문위원회, 수탁자가 뭡니까? 돈을 맡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뭐 근로자, 지역가입자, 그다음 사업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333. 근데 사실상 추천하면 누가 임명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분들이 과연 예. 그 정말 이 국민연금 가입자, 네. 수탁자를 대표할 수 있어?에 대한 문제가 일단 제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뭐 대표 소송을 하는데 예. 그게 책임을 물을 정도 전문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 구성 멤버들의 전문성이 그렇습니다. 있느냐? 네, 그래서 대표성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성이 가지고 이제 뭐 노동계에서 이렇게 추천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노동계 추천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이 수탁자 책임위원회의 경우는 국민연금의 어떤 전반적인 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예. 굉장히 제가 볼 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이 국민연금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가지고 개별 특정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소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소송에서 이길지 패소할지도 할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익이 뭔지도 제대로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맡기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좀 더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예.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일원화해서 하려고 하는 게 기금운용위원회라는 좀 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수익을 생각하면서 조금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약간 뭐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아니면 전문성이 그런 없다 가능성이 이런. 매우 높다 보는 게요. 예. 사실은 지금 여론의 어떤 분위기 따라 가지고 사회 여론을 좀 당연하죠. 흔들릴 수 있다. 이제 노동계 3분,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3분, 예. 그다음에 경영계 3분이란 말이죠. 예. 그럼 9명 중에서 6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여론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예.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 소송을 걸자 그런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 그런다라면 사회 여론에 좀 흔들 소지가 있다. 가능한 그 거죠. 멤버들이. 9명 중에 6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말이죠. 예. 이번에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제도를 만들면서 그냥 국민연금 내부의 어떤 내부 지침만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면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법부터 해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수탁 이 책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느냐, 뭐 그리고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애매모호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네, 우리 정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주주대표 소송을 일원화해서 한다는 데 따른 약간의 사회 여론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처음부터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부분야에 가지고 관련해서는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보다도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툴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도 예, 근로자 절반, 경영계 절반, 예. 3. 나머지 이제 뭐 학계나 소비자 단체 이렇게 지역가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우리 편으로 다 구성된다 이렇게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전문성은 그 위원들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엄격한 요건에 의해 가지고 추천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법 102조 2항 3조에 보면은 기금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 수탁사로서 제대로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갖다 정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ESG라고 표현한 환경사회 지배 구조 등과 관련해 가지고 성실하게 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지금 2,200만 명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고 수급자가 560만 명입니다. 그 국민연금에 손해가 나게 하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게 하면 당연히 수탁자로서 예. 집사로서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문제가 있는데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눈 감아주고 다 넘어간다. 네. 국민연금이 견제하고 특혜해야 된다.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 월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담합해서 중간에라도 회장이나 CEO를 갖다 바로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구조가 전혀 기관 투자자들 발달돼 있지 않고 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준비도 전혀 갖추지 있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연금이 우리 시장에서의 신호등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낸 사실 확인서 보냈더니 하들짝도 놀라가지고 우선요, 참 그 사실 확인서를 기업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몇 개 기업이 뭐를 확인하는 지금 확인서가 지금 나간 겁니까 우선? 예, 이제 뭐 일본 언론에는 잘못 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 주주 대표 소송을 하겠다고 서한을 보낸 것이 아니고 예. 주주 대표 소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 회사들이 뭐 담합이나 가진금을 낸 사례가 있는지 대법원에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확정 판결을 날 사례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사실 확인서를 20개 기업 정도한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직 소송 시작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현재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소송을 해도 20개 기업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사실 확인서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 역할을 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 횡령 배임 과거에 문제 있는지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좀 더 투명해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여 곳에 지금 사실 확인, 횡령 배임을 했느냐, 담합을 했느냐, 너희들 담합해서 행정처분을 뭘 받았느냐, 벌금을 얼마 받았느냐, 좀 조사를 과거 거를 다 통계를 받아 가지고 이제 대표 소송을 하기 위한 좀 준비 작업에 지금 들어간 건데 그 작업만으로도 기업들이 좀 벌벌 떠는 이유. 사실은 이 정부 돌아가지고요. 예. 뭐 이 스튜어디십 코드부터 해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라면 기관 타주들의 의결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정부가 사실상 관리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업을 통제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튜어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 취지로 가면 되지만 사실은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재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겁니다. 예, 불안한 거고 또 스튜어디십 코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칼부터 등등 이런 쪽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지금 재계 쪽에서는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문제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뭐 과징금을 냈다든지 일종의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벌칙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이 뭐 대표 소송을 해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게 또 처벌받는 거야? 그 처벌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총에서 뭐 국민연금이 뭐 의결권 행사하는 그런 정도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다시 이게
법원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기업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반기업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당에 네. 이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 정 대표님 말씀대로 네. 화들짝 놀랄 만한 네. 그럴 만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국민연금이 재계에서는 이제 기업을 통제하는 네. 그런 쪽의 방향으로 이것도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불안해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우리 노후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익을 잘 국민연금에 내도록 주주가치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일부 오너들의 리스크 또 기업들의 이 불법 행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투자자들에게는 좀 반길 수 있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보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이 노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우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이 한 700개 회사 조금 안 됩니다. 690개 회사 정도의 평균 지분이 7.2%입니다. 전체 지분이.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상장하는 재벌의 총수들이 지분을 얼마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개인 총수 한 사람 1.5%, 가족까지 다 합쳐가지고 겨우 뭐 3.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예. 큰 거대 기업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익 편취 행위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담합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투명해졌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연금이 사실은 이 7.2%의 평균 예. 7.5% 지분을 재벌들이 그냥 자기들의 쌈짓돈처럼 우호 지분으로 써왔어요. 근데 우리도 국민연금도 수익을 내야지 미래의 노후를 보장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 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만큼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보고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하겠다.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대화의 방법으로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똑바로 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하니까 놀라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단히 미흡하다고 봐요. 국민연금의 그동안의 활동이 미흡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늦게 도입됐고 우리 지금 뭐 이제 우리 모든 기업들 다 이야기하는 ESG 도입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는 ESG와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요구해서 겨우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훨씬 더 투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월가는 훨씬 더 엄격하게 매도합니다. 즉시 문제가 생기면 월가는 월스트리트 룰은. 근데 우리는 주식 팔면 또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하면 소액 투자자 피해가 그러니까 팔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게이지먼트 하는 것은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잘 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조금 적극적인 참여,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에 좀 적극 나서는 게 좋겠다, 기업이 오히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이 이 가입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까 아니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까는 문제를 좀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국민연금은요. 수익률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국민저축입니다. 이게 노후를 대비한. 그럼 저축을 맡긴 수탁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이 법적인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는요. 뭘 해야 될까요? 상법 바꾸고요. 자본시장법 바꾸고요. 정권법 바꾸고 관련법 바꾸면 되는 겁니다. 관련 법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제도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국민연금을 가지고 칼을 휘두른다? 아니 어느 나라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나라가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을 예를 들어 길들이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8년 도입했잖아. 그럼 그때부터 주주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좋아졌나? 뭐가 좋아져요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가지고 지금 2021년까지 땄는데 한번 주가 볼까요? 주가가 뭐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국내 투자하던 사람이 해외로 막 나갑니다. 문제는 뭐냐란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 가지고 막 기업을 또 시장을 막 길들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의 어떤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버리고 아주 재미난 일이 뭔지 압니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올랐는데요. 국내 수익률은 별로예요. 해외 투자 부분을 늘려놨습니다. 해외 투자를 늘려서 그래서 수익이 올라간 거예요. 그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른 나라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데 국민연금을 가지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든지 또 대표 소송을 다른 나라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국민연금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부가 기업이나 시장을 통제한 이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한국 그렇게 그 메리트가 없는데요, 투자할 만한데.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별로 투자를 안 하죠? 바로 이런 문제 부분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자 원하는 게 뭔가요? 배당 좀 많이 주세요. 요거 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주주들 함부로 물적 분할하지 마세요. 이런 거 요구합니다. 물적 분할을 함부로 하지 문제가 말라는 되고 거거든요.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예. 어떻게 본다라면 이게 무슨 뭐 수익률이 높이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엉뚱한 지금 처방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오히려 기업을 길들인다. 스튜어디스 코드, 기관차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2018년에 도입했는데 뭐 좋아진 게 뭐 있느냐? 특별히 뭐 예. 이게 없다. 예, 뭐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봐가지고 그 연기금들이 대체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OASDI, 미국 국민연금은 예. 공적연금은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특수채를 갖다 사도록 돼 있어요.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고요. 나머지 뭐 캘퍼스, 미국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연기금 캘퍼스나 세계 유수의 연기금들이 다 주주권을 행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인게이지먼트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갖춥니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주권 행사한다.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15년 동안 10건밖에 안 됐지만 네. 미국 2017년 이후부터 계속 해마다 400건 이상씩 되고 있고요. 네. 중간에서 합의도 하고 하해도 하고 여러 가지 소치하던 방식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스스로 물어내게끔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거는 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투명하고 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한편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이 스튜어디스 코드 관련해서도 기억나시기에는 2019년도에 조양호 한진 건 하나를 제외하고 제대로 행사한 적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스튜어디스 코드를 스튜어디스 행사를 별로 안 했다.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하고 우려가 많았지만 별로 행사한 것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적 분할하는 데들 네. LG화학에서 LG 엔솔로 바뀌는데 소수주들의 기업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거 국민연금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그룹의 눈치를 봐가지고 간 거예요. 당장에 28일 날 포스코 주총이 있습니다. 예. 포스코도 지금 물적 분할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수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큰 재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찍히면 다시 오파받기도 힘든 구조 속에서 기능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장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유일한 노후인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지키는 길이거든요. 국민연금이 오히려 기관 투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별로 이게 행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우리 지분 5% 이상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기업들 거의 다 가지고 300개 있죠.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의결권 행사한다 그러면 아니 제가 보세요. 국민연금이 지금 무려 5% 이상 되는 데가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요. 네. 제가 회사 쭉 봤더니 예. 수익률 별로예요. 수익률이 국민연금이 막 그렇게 5% 해가지고 국민연금 갈 것 같지만요. 예. 사실은 그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익률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수익률 국민연금이 뭘 하게 되면 예. 그게 뭐 수익률이 올라가서 투자자들 특히 또 뭐 이 네. 연금 가입자들이 혜택 볼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막 칼이 두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제가 볼 때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더해가지고 지금 자본시장의 어떤 이 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소액주주한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으로 바꿔야 될 문제예요. 그걸 왜 국민연금과 자꾸 덜먹입니까? 관련 법으로 대처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야 되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룰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질 않고 국민연금 마음대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가지고 어디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투자자들 위한 거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위한 거라 그러면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김태희 교수님 이제 재계의 우려를 조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재계는 이 서한을 보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게 기업 벌 주기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재계의 걱정 좀 근거가
있을까요? 제 국민연금이 반대해가지고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총수의 지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 사실은 그룹이 재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미치는 시장에서의 영향력, 네. 그리고 언론의 협조 이런 것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법을 바꾸려 했지만 법 당연히 미국 방식으로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소액주들이 소송하게 해줘야죠. 그 이야기하면 또 교수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니 기업 하수 죽겠는데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소송 시작하면 어떡하냐 해서 봐줬어요. 예. 그다음에 미국은 이 소송 제도가 정권 관련 집단 소송이 되는 이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이나 네. 심적이나 물질적 손해 다 보상하도록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집단 소송제는 소송하더라도 그 회사한테 돈을 잘못에 대해서 납입하도록 돼 있지 소송을 당사자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법이 그동안 너무 기업 중심으로 돼 있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의 부분이고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원체 규모가 포함되니까 국내 주식 7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평균 지분율이 7.2%라니까요. 예. 그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액티브하게 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쉽게 못하고 그냥 네, 우리 워낙에 영향이 그래서 크니까요. 사실은 우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쌈지들처럼 외국 투자가들과 이런 전쟁터에서 늘 이렇게 한 호주머니에 넣고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뭐 하면은 국민연금이 말이야 칼 뽑는다 해야 하는데 소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한 건도 해본 적도 없고요. 우리 국민연금이 8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6.27% 이런 연금 없습니다. 네. 운영도 잘해왔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걸 갖다가 자꾸 뭐 국민연금이 칼을 뽑는데 칼 뽑을 칼이 없고 뽑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칼을 제가 볼 칼을 지금 때는요, 뽑아본 적도 없다는데요. 칼을 뽑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실제로 이걸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 제가 볼 때 한진그룹의 그 오너죠. 네. 돌아가셨어요. 조영 회장.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보니까 자제분들 그냥 죄다 예. 그리고 사모님까지 죄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국민연금이 이 정부에 좀 이게 영향을 받으면 사회주의처럼 되지 미운 틀 않나. 박히면 예. 혼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진이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땅 공부해가지고 사실 일단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건다든지 그다음에 뭐 연금의 어떤 그 수익률, 예. 투자자의 수익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제도 자체를 우리가 진짜 정비해야 됩니다. 동학개비 1000만 시대인데요. 예. 이 1000만 시대에 맞춰가지고 제도 개편해야 될 문제다. 정 대표님은 이 예. 방금 말씀은 저는 연금 연금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동안 쌈짓돈으로 많이 써왔고 저는 사실은 국민연금은 종이호랑입니다. 오히려 종이 예, 호랑이다. 종이호랑이고요. 자 조양호 회장 때 보십시다. 우리 국민들이 땅콩 해양 사건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컸고 기업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했어요. 주가가 빠졌잖아요. 당연히 국민연금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한편으로 그것도 그냥 그 조양호 회장만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KCGI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이쪽을 보팅했기 때문에 예.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예. 또 조은태 회장한테 국민연금이 손들어 줬어요. 네. 조은태 회장 쪽에도 손들어 줬다고요. 그래서 고용도 책임지고 있고 강성부 펀드는 너무 투기적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고용도 책임지고 해가지고 조은태 회장 손들어 줬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무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종이호랑 완전 종이호랑인데 예.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서 예. 우리 기업들의 주주 가치가 올라가고 또 배당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소액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신호등 역할은 좀 해줘야 된다 국민연금이 아직 거기도 저는 못 미쳤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종이 호랑이밖에 안 되니까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재계가 벌벌 떤다. 그럼 주주대표 소송제로 조금 좁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몸을 국민연금이 풀고 있는데 주주대표 소송 하려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내부 지침을 하지 말고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 대표 소송입니다. 주주 대표 소송. 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 절차 이런 부분, 요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이라고 하는 건 투명해야 되고요. 그럼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저 정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 대표 소송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국민연금법상에 그리고 이제 뭐 수탁자 책임 투자 원칙 지침에 다 조건이 구비되어 있고요. 국민연금도
개인 주주처럼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상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좀 제발 투명하고 사익 편취 없고 일자리 몰아줬기 없고 또 소액 투자자들 배당 제대로 하고 물적 분할 통해서 소액 투자자 울리지 말고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